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여부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제주에서 중요한 정책을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이번 조사와는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조인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여론조사가 시작되면서 제2공항 찬반 여부를 묻는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국토교통부가 송산읍 지역에 추진하려는 제주 제2공항 건설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18일 저녁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도민들의 의견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명절 같은 데는 비행기가 없어가지고 표도 없어가지고 내려오기 힘들고 그러니까 공항이 하나 더 생겨가지고 공급이 더 늘면은 교토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아니 지금 공항도 조금만 더 확장하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굳이 그렇게 낭비하면서 그까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제주도스러운 게 좋거든요. 제주도는 2007년 해군기지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높게 나오자 유치를 결정했고 후보지 가운데 찬성률이 가장 높았던 서귀포시 대천동을 최종 입지로 선정했습니다. 2008년에는 국내 영리법인 병원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높게 나오자 도입을 포기하는 등 여론조사는 정책 결정에 중요한 근거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들 여론조사는 제주도가 단독으로 추진해 관제조사 논란이 일었고 특히 해군기지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강정마을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했다는 정당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제2공항 여론조사는 제주도와 도의회가 합의해 국토교통부가 정책 결정에 반영하기로 했고 제주 MBC를 비롯한 언론사 9군데가 공동 주관해 성관이와도 협의했습니다. 특히 장기간 찬반 논쟁을 거듭하면서 수기형 공론조사에 버금가는 공론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갈등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의도 있었고 또 토론회도 있었고 언론 보도도 많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전 도민사회에서 5년간 공론화 과정이 진행됐다고 봅니다. 제2공항 여론조사는 다른 국책사업이나 갈등 현안에도 중요한 전례가 될 것으로 보여 제주는 물론 전국적으로도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오는 18일에 상정됩니다. 여야는 4.3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지원과 수용인의 일괄 재심 등은 합의했지만 추가 진상조사와 관련해 민주당은 4.3 평화재단에 맡기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신설되는 소위원회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개정안은 전체 회의를 통과하면 24일 법사위를 거쳐 26일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정부가 오는 26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제주 지역 1차 접종 대상자 규모가 3천여 명 수준으로 확정됐습니다. 가장 먼저 접종이 이루어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일단 만 65세 미만에만 사용될 예정이어서 당초 접종 일정에 변경이 불가피합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우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입소자와 종사자 가운데 만 65세 미만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당초 연령과 상관없이 요양시설 입소자 모두가 1차 백신 접종 대상이었지만 만 65세 이상의 경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효능에 대한 입증이 부족해 제외됐습니다. 만 65세 이상 연령층에 대해서는 백신의 유효성에 대한 추가적인 임상 정보를 확인한 후에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 지역 1차 접종자 규모는 요양병원 10곳의 환자와 종사자 828명과 요양시설 60곳의 입소자와 종사자 2,300여 명 등 3천여 명입니다. 의사가 근무하는 요양병원 등은 자체 접종하고 노인 요양시설 등은 방문 접종합니다. 의료진을 1차적으로 접종하고 나중에 그 접종 약품이 저희들 도착되는 대로 이제 실행 계획을 마련해서 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지만 제주에 공급될 백신량이 아직 정확히 정해지지 않아
제주는 늦으면 다음 달 초에야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차 접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춰 2차 접종은 고위험군과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3차 접종은 119 구급대와 역학조사 요원 등 방역 관련자를 대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오는 24일까지 접종 대상과 인원 등을 구체화할 방침으로 백신 수급량이 접종 일정에 가장 큰 변수가 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도가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에서 1.5단계로 낮추면서 식당과 카페, 실내 체육시설과 노래 연습장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됩니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과 방문 판매업의 영업도 허용되지만 영업시간은 밤 10시까지로 제한됩니다. 숙박시설의 객실수 3분의 2 이내의 예약 제한도 해제되고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200명까지 음식물 제공이 허용되지만 직계가족을 제외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됩니다. 제주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벌써 1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과 달리 해를 넘기면서 지역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데요. 오늘부터 4차례에 걸쳐 코로나19 1년을 되돌아보는 기획뉴스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지난 1년간 코로나 확진자 발생 추이를 현재훈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지난해 2월 21일 휴가차 대구를 다녀온 해군 장병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주에서 확인된 첫 환자였습니다. 최초 도내 확진자 4명 모두 1차 유행의 중심지 대구를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3월부터는 공항만 입도객은 증상이 없어도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특별 입도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7월까지는 한 달 확진자가 한 자릿수를 유지하면서 코로나 청정 지역을 유지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인 대유행을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8월 2차 유행 시기에 게스트하우스와 온천에서 집단 감염이 처음 발생했습니다. 8월에 20명이던 확진자 수는 3차 대유행이 시작된 11월에 22명으로 늘었고 연쇄 집단 감염이 터진 12월에만 340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 548명의 62%를 차지했습니다. 김영 성당에서 한라사우나, 라이브 카페로 이어진 집단 감염에 18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한라사우나발 확진자가 88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3개 큰 그 집단 감염 사례를 보면 거기만 180명 발생 정도면 어쨌든 우리 방역 수칙이라는 것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 그래서 전파가 확산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측됩니다.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12월 22일 하루 확진자 수가 32명으로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제주형 방역 대책의 한계가 드러난 데다 외부 유입에 의한 코로나 확산을 막을 대책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어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응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제 문제는 그 피크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견뎌낼 수 있고 노력해서 막을 수 있느냐가 이제 현재 가장 관건인데 현재의 관건은 지금 4차에서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겠다. 좀 그거에 이제 저희가 좀 기대를 해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한때 30명을 넘었던 신규 확진자가 최근 감소세를 유지하면서 3차 대유행의 정점은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잠복기 감염 등을 통해 언제든지 다시 확산세가 고개를 들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나흘 만에 제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됐습니다. 제주도는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대구 지역 주민 A씨가 최종적으로 제주 지역 확진자로 집계돼 누적 확진자 수가 548명으로 늘었습니다.
A씨는 지난 12일 저녁 7시쯤 제주에 들어온 뒤 발열 증상 등이 나타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어제 오후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결과가 나오기 전 대구로 돌아가 제주적 확진자로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오징어 자원 회복을 위해 대형 선망이나 트롤 어선 등에 적용하던 오징어 총 허용 어획량 제도를 올해부터 근해 자망에도 적용했는데요. 국내 자망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제주 어민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집어등을 켠 어선 수십여 척이 오색기와 현수막을 걸고 줄지어 바다로 나갑니다. 정부가 오징어 자원 고갈을 이유로 올해부터 근해 자망 어선들에 대해 오징어 총허용 어획량 제도 TAC를 적용해 어선당 어획량을 제한하자 해상 시위에 나선 겁니다. 불평등한 오징어 TAC 결사반대! TAC 시행 이후 연간 100여 톤의 오징어를 잡던 49톤급 근해 자망의 경우 어획량은 30톤으로 줄어듭니다. 어민들은 국내 오징어 감소의 주된 원인이 공조조업과 중국 어선의 불법 포획에 있다며 현실을 무시한 대책이라고 반발합니다. 실제 오징어 잡이에 나서는 우리나라 근해 자망이 250척에 그치는 반면 중국 어선은 600척에 이릅니다. 3년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 근해 자망 어업이 오징어를 얼마큼 어획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양이 정말로 어족 자원 보호에 저해가 되고 있는지를 학술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런 것도 하지 않고 해수부는 오징어 가격이 상승하자 참조기와 갈치 등을 잡던 근해 자망들이 오징어 어획을 늘린 데다 중국 어선들에 대한 조치를 위해서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2018년 484톤에 그치던 근해 자망 오징어 어획량은 2019년 2,400여 톤으로 5배 급증했습니다. 동시에 해야 된다는 거죠. TAC도 하고 그런 것도 더 강화시켜 나가고 점차적으로 그렇게 나가야지만이. 해수부는 근해 자망에 대한 어선당 할당량을 계속 확대할 방침이어서 국내 자망 어선이 절반을 차지하는 제주 어민들의 근심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어제 낮 12시 10분쯤 제주시 한림항 북쪽 1.2km 해상에서 0.8톤급 모터보트와 어선이 충돌해 보트에 타고 있던 A씨가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지나가던 다른 어선에 의해 구조됐으며 해경은 모터보트와 충돌한 어선을 찾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동료 선원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베트남인 선원 31살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1시쯤 관탈섬 북서쪽 13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35톤급 근해 연승어선에서 베트남인 선원인 24살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 경비함정에 의해 제주 시내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박준석 판사는 아버지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꾸중을 듣자 둔기로 아버지 머리 등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개발공사가 오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사용량 50% 감축에 나섭니다. 제주개발공사는 제주 삼다수를 중심으로 친환경 경영을 강화하는 비전을 발표하고 오는 2025년까지 지난해 대비 플라스틱 사용량 25%를 줄이고 오는 2030년까지는 50%까지 감소시키는 등 탈플라스틱에 도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반기 중으로 제주 삼다수 무라벨 제품 생산을 위한 시설을 구축하고 6월부터 2리터 제품 1억 병을 출시합니다. 제주에 올해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 등 1,500여 세대가 공급될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제주시 건입동 행복주택 등 8곳에 1,052세대의 입주자를 모집 중이며 나머지 400여 세대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거나 설계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민선 7기 공약으로 오는 2022년까지 공공주택 10,000호 공급을 발표했고 지금까지 6,700여 세대가 추진 중입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 이후 제주 경제가 급속도로 침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발표한 제주 지역 실물 경제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소매 판매 지수는 32.7%, 서비스업 생산 지수도 9.4% 낮아졌습니다. 관광객 감소로 면세점과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매출이 줄어든 데다 건설 수주액도 15%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난달 소비자 심리 지수는 91.2로 전달보다 2.3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5월 문을 연 4.3 트라우마 센터에 연인원 1,600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프로그램별로는 도수와 물리치료가 3,700여 명, 치유 프로그램이 1,900여 명이었고 사례관리 88명, 심리상담 64명이었습니다. 또 4.3 희생자와 유족, 강정마을 주민 등 475명이 이용자로 등록했고 92%가 프로그램에 만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2021년 시즌 개막을 앞두고 제주 유나이티드가 외국인 선수 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제주 유나이티드는 폴란드 출신의 스트라이커인 오스카 자와다와 아시아 쿼터로 우즈베키스탄의 오른쪽 측면 공격수인 이슬롬 켄자바예프를 영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25살인 오스카 자와다는 폴란드의 연령별 대표팀을 모두 거쳤고 이슬롬 켄자바예프도 지난해 1월 열린 23세 이하 아시아 챔피언십에 우즈베키스탄 대표로 참가한 유망주입니다. 제주 유나이티드는 다음 달 1일 성남을 상대로 원정 개막전을 치릅니다. 제주시 원도심의 전기 자전거 충전 인프라가 확충됩니다. 제주도는 탑동 공연장과 관덕정 서쪽 공영주차장 내에 20대 전기 자전거를 충전하고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돼 다음 달부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인 원도심 마중물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이번 전기자전거 충전 인프라 확충 사업은 다음 달까지 전기자전거 거치대 설치와 전기 공사 등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서귀포시는 성산 일출봉 일대가 행정안전부의 간판 개선 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일출봉 입구에서 광치기 해변까지 1.5km 구간 88개 업소의 간판을 올해 말까지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본 방향은 일출과 바다, 바람과 화산, 오름 등 5가지 키워드에 따라 디자인을 개발하며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